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관여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호응이 없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BOA에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 또 파트너와 함께 북한에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7일 미국 외교협회 대담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일괄타결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ssentially, the thrust and purpose of our policy was to come in between those two, to be prepared to engage in diplomacy, to make step-by-step progress towards the ultimat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측과 접촉을 했지만 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We have not gotten traction in diplomacy with North Korea on that over the course of this year. We have communicated our willingness and readiness to engage in that diplomacy. 설리번 보좌관은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재는 계속 이행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계속 특정 역량을 시험하고 있고 다른 형태의 도발은 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에 열린 입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기본 사항들을 놓고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북한의 태도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국제사회에 북핵 우려를 표명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토마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국 선임 고문은 17일 언론과의 전화브리핑에서 다음 달 열리는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컨트리맨 선임 고문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DPRK's nuclear arsenal and nuclear activities must be discussed at the review conference. It's called the review conference because we discuss the successes and the setbacks in the treaty over the last 5 years. North Korea represents perhaps the greatest failure of the treaty architecture. 컨트리맨 선임 고문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는 그동안 더 많은 국가의 핵 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과거 비확산 관련 도전이었던 북한의 경우 이제는 군축 관련 도전이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회의에서 이 부분을 솔직하게 논의해야 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won't immediately bring the DPRK finally to accept the U.S. offer of unconditional negotiations. But it will b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world to make clear its concern about the nuclear arsenal of North Korea and the direction that it's taking. 1970년 발효된 핵확산 금지 조약 NPT는 핵 보유국의 핵무기 양도 금지와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 금지, 각국의 핵무기 경쟁 중지와 핵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나라는 물론 전 세계 180여 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가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특별 사찰에 반발하면서 탈퇴한 뒤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핵기술 고도화와 전술 핵무기 개발, 대형 핵탄두 생산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핵무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핵무기 비확산 조약 평가회의는 핵무기 비확산과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5년마다 열리는 회의로 이번 회의는 다음 달 4일부터 28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미국 의회 상원을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미한 동맹태세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국방수권법안 내용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 동맹태세를 변경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미한 동맹과 미국의 병력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고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에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면서 어떤 변화가 있든 항상 동맹인 한국과 보조를 맞춰 동맹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북한이 내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재래식 동력 잠수함을 세계의 발사관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등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고에너지와 고체연료 모터 등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태 핵 비확산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는 최근 홈페이지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한 국가들의 대량 살상 무기와 핵탄두 미사일 역량을 다룬 군사 전문가의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개관연구원이 작성한 대량 살상 무기 핵탄두 미사일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이 내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재래식 동력 잠수함을 세계 발사관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내년에 실전 운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17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내년에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certainly by the end of this year, but it hasn't happened yet. So that's why I put it in there. It may happen in 2022. Who knows? But that was why I put that in there. And the missile that's going to go in there is the Fukasan 3, and because that's an intermediate type of range of a missile. Maybe not quite that far, but it's close. 보고서는 이어 확실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북한은 6개의 발사관이 있는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공군이 중력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최소 2가지 종류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폭탄이나 핵무장 미사일 운반을 위해 개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은 단거리 탄도탄과 중거리 탄도탄은 이미 배치 완료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ICBM 개발을 위해 고에너지 연료 엔진 등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원받았었고 고체 연료 모터와 트럭을 중국으로부터 원조받아 열차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개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안보 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가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f you go back a year ago, all the discussion was early in 2021 it would be launched. The submarine hasn't been launched yet. So there's got to be a real question about why it wasn't launched. Is there a problem with the submarine? Is it leaking, or any kind of a number of problems that could be occurring? North Korea just has chosen not to launch it yet.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회 전 회장의 별세 소식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히고 납북자 문제에 조속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회 이즈카 시게오 전 회장의 별세 소식에 가족과 재회하지 못하고 별세하시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가족회 여러분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납북자 문제 해결에 일각의 유예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강하게 자각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조속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즈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새벽 83세를 일기로 별세했으며 그의 여동생 다쿠치 야에코 씨는 1978년 어린 딸과 아들을 남겨둔 채 실종됐는데 일본 경찰은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이은혜라는 인물이 납북된 다쿠치 씨라고 1991년 발표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해 북한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7일 북한 안팎으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한국 정부도 지지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한국과 미국은 보편적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로 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보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북한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은 물론 국제인권단체들과 미국 의회 내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하면서 강한 반발과 우려를 표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